몇 초 동안 평생의 다이어트 8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단계를 결코 통과하지 못해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무지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몸에 대해 아무 판단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일 때는 배가 고프면 울면서 먹고 배가 부르면 멈춥니다. 거울을 보면서 살을 재지 않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냥 몸은 그냥 몸이었어요. 네, 2단계. 마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보고 살찐 몸이 놀림받는 것을 보게 되죠. 다이어트를 하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습관 중에 어떤 건 도움이 되지만 어떤 건 평생의 발목을 잡게 되죠. 음식을 보상으로 여기는 습관,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을 먹는 습관, 체중계에 기분이 뒤바뀌는 습관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3단계로 가면 우리가 어른이 되어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고 야근을 하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면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마라탕을 먹고 떡볶이를 먹고 두쫑쿠를 먹고 여러 가지 유행에 따라 먹는 것도 바뀌고 먹방 유튜버를 보고 먹는 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라는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전에 세뇌된 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2단계에서는 그 패턴이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원래 단 걸 좋아해야 되고 원래 단 거는 포기할 수 없어야 되고 먹는 걸 나는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가 살이 너무 찌면 굶고 폭식하고 자책하고 다시 굶고 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반복해요. 이 모드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패하게 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4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멈추려면 어떤 충격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에서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나올 수도 있고 요요가 반복되면서 몸이 완전히 지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유튜버를 만났을 수도 있고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했는데 행복하지 않고 더욱더 폭식에 가까워졌다는 걸,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몇 번째인지도 모를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까? 평생 이렇게 해야 되나? 지겹다. 이제 5단계로 넘어가죠. 진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5단계는 나에게 이렇게 묻는 단계입니다. 나는 왜 먹는가? 체중, 식단, 운동량도 중요하지만 감정, 습관, 오래된 기억도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가? 아니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한 답은 아마 6단계일 겁니다. 6단계에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릴 때 몸이 알려주던 신호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배고픔과 배부름을 있는 그대로 느끼던 그 감각입니다. 우리는 초가공식품과 각종 조미료, 화학조미료에 뇌가 녹아서 그 감각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아예 사라진 건 아니죠. 근데 이걸 바꾸는 건 놀랍게도 2, 3주면 충분하다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7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이 발견을 안정화시킵니다. 몸의 신호를 다시 알아차릴 수 있게 되어도 그 감각이 늘 선명하게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는 날, 친구와의 관계에서 아니면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제 생기는 날, 예전 습관이 다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야식을 즐길 수 있게 되고 단 것을 땡기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흔들려도 길을 잃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법을 몸에 익히는 시간입니다. 완벽한 식단표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서 데려 나오는 연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8단계, 삶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몸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워지죠. 체중계에 매달리는 자아가 사라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오늘 하루 무엇을 먹든 괜찮다는 감각이 생기고 스스로 더 건강한 것들을 챙기려고 합니다. 몸이 움직이는 대로, 삶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맞춰가게 되죠. 그리고 이 흐름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3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5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치트키,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 저는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운동도 안 했고 식단도 특별히 안 했는데 몸이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살 빼려면 힘들어야 된다, 참아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참을수록 오히려 더 무너졌고 운동할수록 더 먹었고 굶을수록 밤에 야식을 시켰어요. 지금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계속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100kg이 넘었어요. 30대 초반에 건강검진에서 과체중, 고지혈증,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서 밤낮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몸은 당장 버티게 해주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식도 먹고 단 음식, 매운 음식 뭐 이렇게 땡겼던 거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몸이 지쳐서였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서 몸이 회복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는 그거를 배달 음식을 먹어라,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라,
단 걸 먹어라 이런 걸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만난 것이 올리브유 다이어트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거부감이 있었어요. 기름을 생으로 먹는 것도 좀 이상했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시작해봤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먹자마자 바로 느낀 변화는 식욕이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식욕이 줄어든 거였어요.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피곤하면 먹고 보이는 거 다 먹고 한 번 먹으면 참을 수 없게 계속 먹었었는데 억지로 참지 않아도 그 먹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잦아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적게 먹는 기술이 아니라 덜 당기는 몸을 만드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그 이후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는 머리가 맑아진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은 머리가 멍하고 이렇게 무기력했던 상태가 줄어들면서 하루를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끌어간다는 그런 자기 효능감 같은 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다이어트도 쉬워졌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장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한 10년 넘게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먹자마자 화장실 가고 하루에도 10번씩 화장실 가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올리브유를 먹고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진짜 응가가 달라지는 게 완전히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편해지니까 또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막 늘어나고 짜증이 없어졌어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살살 계속 아프게다 보면 이게 사람이 짜증이 늘어나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런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고 대화도 잘 되고 짜증이라는 상태가 기본 상태가 아니라 기분 좋은 게 기본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도 짜증 많고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예민했거든요. 그런 분들 올리브유 루틴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올리브유만 먹는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루가 완전히 정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 좋은 걸 먹고 좋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먹는 것이 아니라 식욕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는 그 자기 효능감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국 3개월 만에 30kg를 감량했고 6년째 72kg에서 74kg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68kg까지 감량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말랐다고 해가지고 72kg까지 좀 찐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것은 진짜 다이어트의 성공은 감량이 아니라 유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올리브유 다이어트는 매일 반복할 수 있다는 이 루틴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위고비나 마운저로 많이 맞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평생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마운자로 페이스, 위고비 페이스, 그 다음에 오젬픽 페이스라는 것도 존재하듯이 이게 쪘다 빠졌다 무조건 끊고 싶잖아요. 그 약을. 우리는 음식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약물은 절대 끊을 수 없어요. 뭐 천천히 줄인다? 줄여서 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연구들이 이미 다 증명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루틴을 무조건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 오히려 그냥 이렇게 올리브유 루틴으로 건강한 루틴을 잡아놓으면 평생 걱정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좋은 방법을 알아도 혼자 하면 무너지기 쉽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했지만 함께하는 커뮤니티가 만드니까 훨씬 더 쉽게 다이어트를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최하는 다이어트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챌린지도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해 보시면 훨씬 더 쉽게 함께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한 번도 안 무너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환경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설정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작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가셔서 주방에 올리브유 있으시다면 소주잔 거기에 4분의 3만큼 40ml를 한 잔 마셔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마시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정직해가지고 좋은 신호를 주면 좋은 신호로 응답합니다. 오늘의 작은 이 선택 하나가 한 달 후, 1년 후, 5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올리브유 루틴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처음 먹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명현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에 관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합니다. 올리브유였습니다.